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비율, 백분율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요. 네, 중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사용하죠. 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때에도 사용하고요. 우리가 뭐 어떤 저축을 할 때나, 그리고 어떤 수와 어떤 수를 비교할 때, 그리고 물건을 살 때 할인 받거나 아니면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할 때에도 네,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살아갈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좀 인식하면서 이 단원 철저하게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두 수를 비교할 때인데요. 네, 우리가 수의 움직임이 정말 잘 정리돼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지와 지은이가 연필을 4개와 8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내가 연필을 사용하고 또 선물을 받고 하면서 며칠 후에 봤더니 연필이 또 8개와 그리고 16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민지와 지은이의 이렇게 연필은 몇 대 몇이지?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우리가 어디로 보냐면 뒤에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전, 후 해서 전항, 후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운데 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뒤쪽이 기준량이 되고요. 이게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이 기준량이 나중에 비율에서는 분모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모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8분의 1과 8분의 2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분자를 보면서 그처럼 분모 쪽이 기준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기준량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준량의 대한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쪽에 메모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8에 대한 4의 b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4대 8 하고 읽어도 돼요. 또 4의 8에 대한 b라고 해도 됩니다. 네, 역시나 뭐뭐에 대한은 항상 어디에 붙는다? 기준량에 붙는다. 그리고 4와 8의 b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의 배수 관계로 한번 볼게요. 4대 8이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1이고요. 4 곱하기 2 구조네요. 네, 동시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4로 약분해 보잖아요. 그럼 몇 대 몇으로 정리되죠? 네, 1대 2. 아, 4와 8이 4의 배수 관계로 해서 1과 2, 2배까지의 또 배수 관계잖아요. 네, 1과 2 배수 관계구나 하고 똑같이 4대 8은 1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대 16도 한번 볼게요. 8 곱하기 1이고요. 8 곱하기 2죠. 네. 똑같이 정리해 볼게요. 네, 이 역시 1대 2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B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4대 8도 8대 16도 1대 2도 모두 같은 B로 봅니다. 결국은 어떤 관계냐면요. 자, B라는 것은 1대 2잖아요. 그러면 2배 해볼게요. 그러면 2대 4죠. 1대 2와 2대 4는 동일합니다. 네, 여기에 3배도 해볼까요? 1의 3배, 2의 3배 해볼게요. 역시나 3대 6이 됩니다. 네, 3대 6도 모두 1대 2와 동일합니다. 자, B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비율과 동시에 연결됩니다. 자,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좀 지우고 볼게요. 1대 2 하면 우리가 이제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1 나누기로 그래서 대를 나누기로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런데 2대 4도 볼까요? 2 나누기 3 되겠죠.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2가 됩니다. 5 약분하면 2분의 1 그대로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6분의 3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2분의 1 되죠. 맞습니다. 동일하게 2분의 1로 그래서 비율로 바꾸니 이 같은 B라는 것은 비율로도 동일한 값으로 분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B가 비율로 오면 분수가 되네요. 그렇죠. 이 분수를 또 소수로 바꾸면 0.5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분수와 소수로 변환된 것이 B가 비율로 바뀐 거다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B를 비율로 바꿔서 우리가 예로 들어서 0.5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0.5라고 본다면 그 기준은 1이 되는 거죠. 분수도 마찬가지죠. 4분의 4 이렇게 해주면 1이고요. 우리가 예로 들어서 0.5 이렇게 됐다면 내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것의 절반하고 어떤 기준이 되는 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수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으로 봤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자, 백분율. 자, 백분율은 뭐다? 네, 100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다 하면 100%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2분의 1이 나왔잖아요. 2분의 1은 절반이잖아요. 네, 이걸 백분율로 바꾸면 50%가 됩니다. 그럼 2분의 1을 어떻게 바꿔야 50%가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b를 비율로 바꾸고요. 그걸 백분율로 바꾸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대 4를 볼게요. 비율로 바꾸면 가운데 이렇게 막대 하나만 그려줘서 내 4분의 3이야 하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분모만 먼저 100으로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100으로 만드냐? 자, 4분의 3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몇을 곱하면 돼요? 4의 몇 배가 25배 해주면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25를 곱해보면 자, 분모에 100이 드디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분모를 100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거기가 75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이 100 대신에 이 수 있죠? 75 써주고요. 그리고 100 중에서 75개야.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야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100분의가 퍼센트로 바뀌는 것처럼 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100분의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 x면 이건 x%야 하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은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자, 비율 똑같이 4분의 3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백분율로 바꾸고 싶다.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해 볼까요? 25가 되죠. 그럼 3과 25를 곱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75죠. 네. 이게 백분율이야. 내가 비율에 100을 곱했어. 그래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다? 네. 그 값이 퍼센트다. 그래서 그 값이 75가 나왔다면 75%야 하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 잘 보세요. B 그리고 분수로 바꿨고 소수나 분수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백분율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은 1번을 더 선호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은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두 가지 방법 다 익히기를 추천해요. 자, 중요한 거 바로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수를 보잖아요. 그럼 전체를 1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칸 중에서 몇 칸? 4분의 3이면 3칸인 거죠. 이걸 백분율로 본다는 건 100칸으로 쪼개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75칸이더라. 그래서 100 중에서 몇이더라? 75만 차지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에서도 뭐 4분의 3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몇 칸? 네, 3칸이잖아요. 한 칸, 그리고 2칸, 그리고 3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봐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4칸 중에 3칸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완전 무수히 일정하게 쪼개서 이걸 100칸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결국은 여기는 몇 칸이 된다? 75칸이 된다. 그래서 75%이다. 이렇게. 그래서 몇으로 쪼갠다? 100으로 쪼갰을 때 결국은 4분의 3은 무엇을 의미한다? 75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분율을 만약 비율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75%면 75잖아요. 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 백분회로만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백분회만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면 비율 그리고 백분율이 바로 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75면 이거는 퍼센트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체는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걸 옆에 퍼센트로 붙여주면 퍼센트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양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이 중학교에서 거속시 문제나 소금물 문제 모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원리를 정확하게 탄탄하게 학습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 기본기가 탄탄할 수 있도록 개념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 또 비율과 백분율 서로 바꾸는 거, 그리고 비율을 보고 또 비를 찾는 거, 또 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